안녕하세요. 루트 수학 여러분. 오늘 고1 수학 세 번째 단원 인수분해에 관한 얘기 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두 단원을 했는데 그 두 단원의 목적이 바로 인수분해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에서 인수분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푸는 수학의 목표는 방정식을 잘 푸는 건데요. 방정식을 푸는 가장 키포인트가 다항식에서는 인수분해예요. 그죠? 어떤 두 식의 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값이 0 되는 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더해서 0 되는 건 뭐 2-2, 00은 말 것도 없고요. 뭐 루트 2, 루트 2 수없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수의 곱이 0이다 그러면 이거 식에서는 인수분해 됐다 그러거든요. 이게 곱해서 0 되면 x가 0이거나 또 noa가 0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다항식은 인수분해 목숨 거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잘할 수 있어야만 다항식의 방정식을 잘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인수분해 중학교 때 했는데 그럼 고등학교 때 왜 또 하느냐? 아주 복잡한 식, 차수가 높은 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했던 중등과정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인수분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걸 했어요. 그렇죠? 그 인수분해가 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복습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인수분해의 핵심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인수분해의 본질은 뭘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MA, MB, MC 그러면 인수분해의 핵심은 바로 이 뭘 찾는 거에 있다? 공통수를 찾아내는 거에 있어요. 그죠? 인수분해의 본질이에요. 어떤 형태의 인수분해든 결국적으로는 공통수를 찾아서 묶어내는 게 인수분해의 본질이에요. 식이 좀 복잡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식이 보면 x 세제곱, x제곱 플러스 5가 있고 여기 뭐 y가 또 있어서 막 이렇게 식이 복잡하게 주어진다고 아무리 복잡하게 주어진다고 해도 결국은 인수분의 핵심은 공통인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놈을 내가 뭐라고 두면 뭐 a라고 치환하면 그러면 그 복잡한 식을 치환한 다음에 나머지로 인수분해해서 결국은 나중에 A에 집어넣고 인수분해 끝내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인수분해 핵심은 뭘 찾아내는 거다? 공통수를 묶든지 아니면 공통수를 찾아서 두든지 조금 어려우면 공통수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공통수 보이면 좋은데요. 그래서 공통수가 안 보이면 그 공통수를 찾아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인수분해 핵심인데요. 그래서 공통수를 우리가 보통 공통수 찾을 때 조금 여러분 시험 나올 때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인수분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x 플러스 1 뭐 이렇게 x 플러스 2 뭐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주면 보세요. 얘 인수분해하면 전개하면 x 제곱 3x 플러스 2잖아요. 그죠? 얘는요. 얘는 또 x 제곱 x 마이너스 6이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그러면 이거 자체는 물론 인수분해가 돼 있지만 이렇게 주면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제를 이렇게 먼저 주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준다는 이렇게 전개하면 뭐죠, 여러분? x 제곱 마이너스 4고요. 이렇게 하면 뭐죠, 여러분? x 제곱 뭐 4x 플러스 3인데요.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공통일수가 이건 안 보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놈을 다시 인수분해해서 뭐 이렇게 묶으면 공통일수가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공통수 찾아내는 게 실은 논리적으로 되게 중요한데 그 공통수 찾아내는 과정이 이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극복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논제예요. 그죠? 그래서 공통수를 어떻게 찾아내느냐라고 하는 게 인수분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뭘 공식을 쓰는 거예요. 됐죠? 공식은 이게 뭔가 하면 전개 공식의 여기 인수분해예요. 됐죠? 그러니까 전개하는 거예요. 여기 인수분해. 예를 들면 a제곱 플러스 2b ab 플러스 b제곱은 뭐라고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됐죠? 마이너스를 바꾸면 마이너스 들어갔죠? 오케이.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3ab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뭐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다. 됐죠? 여기 마이너스 바꾸면 홀수차만 b의 홀수차만 바꾸면 마이너스가 오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는 게 무슨 분해? 인수분해고 이렇게 가는 건 전개 공식이었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인수분해 가는 과정의 공식이 몇 개 있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마지막에 나왔던 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A 뭐였었죠?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AB C가 뭐였었나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a제곱 b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다. 됐죠? 이 식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기공식을 거꾸로 가져온 인수분해 논리가 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인수분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보기차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차식이다. 됐죠? 모양은 몇 차처럼 4차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양은 2차가 겹겹이 있어서 2차가 겹겹이 있다. 모양은 4차지만 저런 것들을 보기차식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뭐 예를 들면 3이다. 마이너스 바꿀까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면 돼요. 됐죠? 어떻게 하냐면 x제곱 x제곱 나눠 가져야 되죠. x 4제곱이니까. 왜냐면 가운데 항이 x제곱이거든요. 3일이 곱해져야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x 4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x 마이너스 x제곱 미안해요. 여기 마이너스 바꿉시다.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3이요. 됐죠? 인수분해 되는 거. 만약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x 4제곱 2x제곱 플러스 4다.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해야 되냐면 얘는 두 개로 쪼개요. 이놈과 이놈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 될지 x제곱 마이너스의 제곱이 될지 결정해야 돼요. 됐죠? 예, 위에 거는 보세요. x 4제곱 4는 똑같은데요. 이거 전개하면 4x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2x제곱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플러스 하니까 2x제곱을 빼야 되겠어요. 됐죠? 얘는 보세요. x 4제곱 4는 똑같은데 마이너스 4x제곱이거든요. 근데 뭐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2x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6x제곱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위 거로 갈까 밑에 거로? 당연히 위 거로 가야 돼요. 왜냐면 위에 것은 뭐가 되죠 여러분?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 그래서 뭐가 돼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 합차 공식으로 아주 중요한 인수분해 공식이 설정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뒤에 거 뭐 하고요? 앞에서 뒤에 거 더하고 앞에서 뒤에 걸 뭐 하자? 빼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결정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차식 인수분해는 반드시 뭘 외우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뭘 완전 조건을 뭘 이용해서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이용하는 완전 조건을 만든 다음에 뭘 적당히 원래식과 같아야 되니까 더하고 빼서 합차의 공식으로 만들어지는 모양으로 유도한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여러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것들이 그죠? 문자가 여러 개 섞여 있는 게 있어요. 다 중학교 때 한 거예요. 문자가 여러 개 섞여 있으면 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 그죠?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정리해야 돼요. 왜냐면 차수가 낮다는 얘기는 항수가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1차식은 항이 2개밖에 없잖아요. 2차식은 항이 3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이 작으면 공통수가 빨리 보여요. 그래서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정리한다. 그러니까 A는 3차고 B도 3차인데 C가 2차밖에 안 돼요. 그리고 뒤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붙겠죠. 그죠? 그러면 반드시 가장 차수가 낮은 C에 관해서 식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야만 공통수가 빨리 보인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수가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의 차수가 똑같아요. 동차식이에요. 그럼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한 문자를 제물로 삼아서 맨 앞에 있는 문자를 중심으로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돼요. 그죠? 무슨 소린가 하면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 그리고 울랄라 있으면 차수가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주어진 식을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공통수가 빨리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문자가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인수분해 어떻게 할 건지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뭐 몇 가지 기본적인 공식을 제외하고는 다 중딩 과정에서 하고 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딩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인수정리가 필요하다. 됐죠? 인수정리가 뭐였어요, 여러분? 어떤 식에 1을 넣었더니 그 식이 0이 되면 그 식은 반드시 뭐를 인수로 갖는다? x-를 인수로 갖는다. 나머지는 조리적으로 구하면 되거든요. 됐죠? 예를 들면 어떤 식이 뭘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 그 말은 fx는 모두 인수로 갖고 1도 인수로 갖고 2도 인수로 갖고 나머지는 요 fx를 1과 2로 나누어서 조리적법으로 요 뒤에 오는 식을 구하면 되겠어요. 됐죠? 이렇게 마지막이 뭘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다. 그래서 인수분해 팩트를 우리가 뭘 인수정리로 마지막으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특별히 차수가 높은 것들 3차, 4차, 5차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인수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인수분해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한테 내가 소개할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예제는요. 인수분해 문자가 여러 개 있긴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런 공식에서 문자 대신에 어떤 수치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뭘 x 3승 y 3승 1 이렇게 넣는 거예요. 됐죠? 요 c 대신 1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 x y 1 이렇게 주는 거라고요. 됐죠? 이렇게 주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x 세제곱 y 세제곱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 y 1 이렇게 안 보일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자 대신 숫자를 넣어버리면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인수분해는 뭐지 여러분 이거? 다 더해야 돼요. 아 얘가 1이고요. 또 어떻게 각각을 제곱해서 더하고요. 그리고 또 뭐 빼는 거야. 두 개씩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자 대신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되게 당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식화시키는 대표적인 논리에 속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예제가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뭘 문자가 여러 개 주어졌을 때 그 문자를 차수가 가장 낮은 걸로 극복하는 건데요. 그 낮은 차수가 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2차식 인수분해 예를 들어 하나 들어줄게요. 어렵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혼동하는 건데 보세요. a제곱 b 그 다음에 c제곱 bc ab ac abc 됐죠?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인수분해 하라고 나오면은요. 일단은 보세요 여러분. A에 관한 몇 차? 2차. C에 관한 몇 차? 2차. 어머! B가 뭐예요? 1차밖에 없네요. 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차수가 가장 낮은 B로 묶어내는 거예요. B로 묶어요. B가 가지고 있는 항들이거든요. B. 그러면 B로 묶으면 뭐죠 여러분? A제곱 B, CD, AB, 마지막 AC, B항이고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B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써줘야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B에 관해서 묶으니까 항이 두 개밖에 안 되고요. 공통에서 보이는 거예요. 공통이 어떻게 보이죠 여러분? 와 이거 C를 묶으면 뭐죠 여러분? C 플러스 A고요. 얘도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으면 뭐죠? A를 묶으면 A 플러스 1이고 이렇게 묶으면 뭐죠? C를 묶으면 A 플러스 1이고 와 A 플러스 1 여기 있네요. 그죠? A 플러스 1 그리고 A 플러스 C 그리고 B가 있었고요. 뒤에는 C 플러스 A고요. C 플러스 A가 공통수네요. 됐죠? 그럼 묶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A 플러스 1 묶어내면 앞에 거 뭐 요거 두 개만 남잖아요. 뭐죠? 전기약 A, B, B 그리고 뭐 C 그래서 인수분해가 끝난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 섞였을 때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가 정리한다. 만약에 이게 A도 2차고 C도 2차인데 그리고 안 보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B도 2차였다면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런 식들은 물론 이 경우에 다른 패턴으로 가보면 A에 관한 내림차 A가 앞에 있잖아요. 그죠? A에 관한 내림차 쓰는 거 보세요. B, A제곱. 그 다음에 A항 어디 있어요? A항. 여기 다 A항이네. 그죠? A 묶으면 뭐가 되죠, 여러분? B, C, BC 이게 A항이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C제곱과 BC는 상수항이 됐죠? 이게 두면 인수분해 포인트가 뭔가 하면 2차 앞에 이렇게 개수가 있을 때는 조금 복잡한 2차식 인수분해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원칙은 이 상수항이 반드시 고백걸로 되어 있어야 돼요. 고백걸이라는 게 뭐 C를 묶으면 B 플러스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요 상수항과 이놈이 쿵짝짝 해서 요 2차의 개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되게 섬세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 A제곱이니까 뭐가 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B는 어떻게 와야 되겠어요? B, A, A 이렇게 와야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이제 이놈이 나눠 갖는 건데 이 어떻게 나눠 가져야지? 요게 나누게 나눠 가져야 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C, A 여기 있잖아요. CA 그죠? 그리고 BC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묶으면 B제곱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BC 이렇게 있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B 플러스 C 원래 문제가 그죠? 원래 문제가 BA제곱 그죠? 그 다음에 C제곱 그래서 내가 지금 A로 묶었거든요. 그죠? 됐죠? 그리고 이게 상수항이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BAA는 여기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C고 BC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뭐가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죠? 여기에 CN인데 CN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B제곱 BC가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땐 자리를 살짝 바꿔야 되겠어요? BC, C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됐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BA제곱은 여기 있고요. 여기 뭐예요? 상수항 여기 C에 BC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BCA 이렇게 하면 뭐죠? BCA 이렇게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또 아연화 인수분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로? BA, B 플러스 C, A 플러스 C 하면 인수분해 끝나. 아까 거 똑같죠? 똑같은 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자가 여러 개 섞였을 때 팩트가 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정리하든지 아니면 어떤 문자거나 내림차수 정리해서 반드시 상수항 고역골을 만들고 잘 조절해서 일창의 개수가 맞아 떨어지도록 인수분해를 완성하는 중요한 논리가 바로 인수분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속하고, 물론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인수분해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대표적인 예를 내가 한 2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방정리 시작하는데, 방정리 시작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마지막 수를 하나 해요. 그게 바로 복소수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수예요. 그 복소수가 바로 뭔가 하면 허수를 등장시키는 건데요. 그 허수를 통해서 우리가 수의 개념을 완성하고 그 완성된 개념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정식에 관한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됐죠? 다음 시간에 수에 관한 얘기를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